자, 이어서 제29강입니다. 29강 교재 페이지 346쪽 괄호 4번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여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시험지에 나온 적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누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 하니까 관리주체가 수립합니다. 관리주체가 거기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임명한다, 지정한다. 누구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일을 시행하게 되는데 별표 이 박스 시험지에 나온 적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4, 5년 전쯤에는 실무에서 거기에 점검 횟수가 실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 진단이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모두 5가지가 있다 하시고 그 대신 거기 대상 시설에 있어서 해빙기하고 우기는 뭐가 공통이냐? 석축, 옹벽, 번면, 석축, 옹벽, 번면이 공통입니다. 거기 중에서 다른 걸 알겠고 번면은 뭐냐? 뚝이나 이런 데 경사진 부분입니다. 그 경사진 부분을 번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빙기 진단의 우물, 해빙기 진단의 우물은 또 어디로 또 공통이냐? 5번 위생 진단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1번과 5번의 공통이구나. 다음 4번 안전진단 끝에 어린이 놀이터 있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는 또 5번의 위생진단의 어린이 놀이터 공통입니다. 다음 4번의 안전진단에 있어서 맨홀을 보니까 정화조 뚜껑을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포함한다. 이런 것도 좀 봐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옆에 가서 횟수를 자세히 하는 게 좋습니다. 알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빙이라는 연 1회 2월 또는 3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실무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요. 다음 진단 중에서 횟수가 제일 많은 게 뭐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느 진단이 횟수가 제일 많냐면은 안전진단이에요. 왜? 매분기 1회 이상이니까. 매분기 1회 이상이니까. 그거 나온 적이 있어요. 4, 5년 돼요. 실무에서. 다만 옆에 보니까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하는데 원칙은 승강기 이제 법이 개정됐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죠? 개정됐지만은 왜 이걸 그대로 해놨느냐? 이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규정을 제가 고칠 수가 없어요. 다만 헬스상 이건 뭐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네. 제조 및 관리가 하는 법률이 이제 변했으니까 그러면 참고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 347쪽 위에 보충 이거 나올 것인가? 이게 아까 거보다 더 잘 나옵니다. 이게 2배로 더 잘 나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왔고 그래서 위에 보충은 지금 복보다 2배로 더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1번부터 8번까지 반드시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2번에 지역난방입니까? 중앙집중난방입니까? 중앙집중이고요. 7번도 나왔어요. 연탄가스 배출기인데 세대별로 설치된 걸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다.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유치하게. 어쨌든 그 8가지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 그건 참고로만 봐도 괜찮아요. 밑에 거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참고로만 보세요. 그냥 됐고 방범교육 안전교육 실시 누가 방범교육 안전교육 실시하느냐? 시장, 군수, 군장이 합니다. 방범교육은 누구 시키느냐?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시설 거기 안전교육은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정된 자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밑에 이수의무 교육기간 시간 외워놓으세요. 연 2회 이내에서 시장 군수청장이 실시하는 횟수고 매별 몇 시간 합니까? 4시간. 그거 좀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 괜찮고 그 다음 페이지 348쪽 위에 보면은 거기 위탁교육 시킵니다. 시장 군수청장 바쁘니까 디귿 위탁, 방범교육은 누구한테 위탁시킵니까? 경찰서장이나 인정받은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등등 참고로만 보면 괜찮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괄호 5번 안전점검. 요거는 한번 약간 까다롭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22회 때 까다롭게 나온 적이 있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계 관리처는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데 무엇에 따라 하느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이 지침은 이 시설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반기마다 합니다. 반기마다가 중요하고 반기마다. 다만 16종 이상은 무조건 누가 해야 되냐? 16종 이상은 무조건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네 친구가 있죠? 네 명들이 즉 자격이 있거나 전문기관이 해야 돼요. 16종 이상은 그런 뜻입니다. 자격이 있거나 교육받은 자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해야 되고 전문적인 것을 해야 되고 다시 백도해서 15종 이하는 어떻게 하냐면 15종 이하는 요건에 맞을 때 하는 거예요. 15종 이하는 요건에 맞을 때 아까 네 친구가 하게 되는 거야. 16종 이상은 무조건 15종 이하는 요건에 맞아야 된다. 그 요건이 얼마나 돼 있길래 어떤 걸 맞아야 되는데 15종 이하는 제일 밑에 박스 요게 나왔단 말이죠. 15층 15 시험 문제 나왔고 거기 몇 년이 경과됐다? 30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15하고 30 까다롭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밑에 박스는 16층 이상 관련된다, 15층 이하 관련된다, 15층 이하 관련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등급 맞았는데 몇 등급 맞았어요? C등급, D등급, E등급 맞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쭉 가도 괜찮아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349쪽 제일 밑에 349쪽 제일 밑에 거기 보니까 의무 관리대상 공동택의 입대 및 관리처는 거기 예산을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누가 매년 예산 확보해야 됩니까? 입대하고 관리처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어서 350쪽 제일 위에 소규모 공동택의 안전관리, 소규모 공동택 안전관리입니다. 즉 의무관리가 아닌 거예요. 의무관리가 아닌 거는 정식으로 관리처나 입대가 없잖아요. 의무관리가 아니니까 정식 관리처가 없잖아요. 의무관리. 그러면 만약에 무너져서 사람 다쳤다 큰일 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데모합니까? 관공서 앞에서 데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가 대신 업무를 한다고요? 관리처가 안 하니까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되면 다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행위허가. 행위허가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입주했을 때 고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게 행위허가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행위는 두 가지로 하게 되는데 하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합니다. 어떻게 봐서 하냐? 허가 받거나 신고하거나. 두 번째, 약한 거는 누구한테 가느냐? 관리 주체한테 갑니다. 관리 주체한테. 가가지고 뭐 하냐면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받아서 합니다. 몇 가지냐면은 바로 밑에 351, 352 위까지 모두 7가지입니다. 7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게들로 그런다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처한테 간다. 가서 뭐 한다? 허가나 신고받는다. 또 관리처한테 간다. 뭐 받는다? 동의받는다. 몇 가지인데? 7가지. 근데 이게 이제 실무에서 뭐가 있을까요? 별표가 있죠? 별표. 이건 실무에서는 자세히 봅니다. 실무는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정도 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군수처한테 가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게 되는데 박스 350쪽 기업 이게 용도 변경. 용도 변경 누구한테 간다고요? 시장, 군수가 간단 말이죠. 니은 증축, 개축, 대선. 다만 리모델링을 여기서 안 해요. 리모델링을 어디서 자세히 하고 있으니까? 주택법 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빠진다라고 돼 있죠. 다음 공동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권 일부를 철거하는 거.
자, 원칙적으로 파손 철거는 시장 군수구청한테 갑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경미한 거는 안 간다. 경미한 거는 시장 군수구청한테 안 갑니다. 근데 그 경미한 게 뭔데? 박스입니다. 밑에 까만 거. 총 몇 가지가 있죠? 총 11가지가 있죠? 총 11가지. 그거는 시장 군수한테 안 가고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동의받는 경우는 있느냐? 옆 페이지 밑에 관리처에 동의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기 동의나 1번 경미한 행위로서 그 11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할 때 그거는 동의받으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352점 밑에 있는 11개가 다 동의받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만 동의받는다. 그 대신 절대적인 사실은 시장한테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올라갑시다. 351쪽. 이것도 시장군수한테 갑니다. 이건 허가받아요. 뭐냐면 세대금융 공동택을 설치하는 거. 아유 우리 배웠잖아요. 세대금융 두 가지가 있다. 애초에 짓는 거, 나중에 고쳐 쓰는 거. 이건 고쳐 쓰는 거에 애초에 짓는 거예요. 고쳐 쓰는 거죠. 고쳐 쓰니까 이제 허가받고 고치는 거예요. 공사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요거는 애초에 쓰는 것보다 그 세대금융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기타, 용도 폐지, 재축, 증설, 비닐폐 철거 등등도 역시 시장군수한테 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아 여번 공동택 입자 등 또는 관리체가 이 행위를 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허가받거나 신고했어요. 그리고 공사 끝났으면 뭐 받으라고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참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관리체 동의. 시장군수가 센 거요? 관리체가 센 거요? 시장군수 세고 이건 약한 거죠? 몇 가지 동의받는다 거기? 7가지.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11회 때 나왔죠? 좀 오래됐지만. 총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는데 뭐 이건 우리가 기본 강의도 해드렸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특별히 4번에 가축을 사용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해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친다. 이것도 동의받아야 되겠죠? 근데 괄호 무슨 가축은 안 봐도 괜찮다? 장애인 보조견은 괜찮다. 그죠? 장애인 보조견. 이 장애인은 주로 무슨 장애인 얘기할까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할 때 큰 개가 이렇게 따라다녀요. 있습니다. 다음 올라가서 5번. 공동체 발코니 난간 같은 데다가 외벽에 돌침을 설치한다 라고 나오죠. 350쪽에. 이건 주로 뭐냐면 에어컨 실외 환기기 밖에 빼는 거 있죠. 그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다시 단서. 요즘은 아파트 지을 때 그 안에 이 실외 환기를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때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란 말이 거기 나와요. 냉방 설비 배기 장치를 설치해서 돌침을 설치하기는 안 된다라고. 7번 뭐와 관련될까요?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거 있죠? 콘센트 꽂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두 몇 가지가 바로 동의 대상이다? 7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분쟁. 작년에도 나왔죠? 그죠? 재작년에도 나왔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 논점도 많아요. 특별히 올해는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작년보다 많이 개정됐어요. 작년 시험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해놔야 돼, 이거. 첫째, 이 부분은 기본 강의도 자세히 해드렸어요. 다시 또 해드립니다. 하자 담보 책임. 비가 주룩주룩 샌다. 누가 이걸 갖다가 고쳐줘야 되는가? 모두 네 친구가 나오죠? 의무지는 자입니다. 책임지는 자. 주택법 2조 10호 강부면은 사업주체. 사업체가 책임져야 되고, 사업주. 니은은 건축주. 건축가 받아서 지었으니 건축주가 책임지고. 디귿은 시공자. 증축계 주체주가 시공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리모델 시공자. 시공자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공자는 무슨 책임을 말한다? 그거 나온 적 있어요? 가로 읽고 조그만 것이. 디귿과 니을의 시공자는 무슨 담보 책임을 말한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말한다. 이건 민법에서 우리가 도급에서 도급인 나오잖아요. 그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런데 현재 사업체가 기억에 사업체가 들어있었잖아요. 금방. 근데 이 사업체는 분양택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공임대택에 지은 사업체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공공임대택을 지었단 말이죠. 그때는 임차인한테 책임져야 돼요. 그것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거 2번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이것이 작년도 주한식 단답형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 아주 쉽게 나온 표현입니다. 이 내력 구조별 요거 나왔어요. 가로치고요. 내력 구조별 하고 그다음에 시설 구조별 몇 년 범위? 10년 10 이거 나왔어요. 내력 구조별 그다음에 10 적는 거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하자 담보 칭의하는 최고 몇 년이다? 10년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시설 공사별하고 그다음에 내력 구조별 시설 공사별은 우리가 실무에서 다 외우고 있죠. 몇 년짜리 2년, 3년, 5년. 이건 실무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많이 외울수록 좋습니다. 이거 실무에서. 그다음 내력 구조는 몇 년이고 10년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거기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 잠깐 볼 거 있어요. 동그라미 5번. 사업체는 전유부를 입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운영에 전환받아서 주택 인도조서를 작성해서 관리처에게 인계된다. 의무관리가 아니면 관리인한테 인계된다. 이치는 일단 맞죠? 그런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하자 담보 기간도 공용 부분하고 전유 부분의 기산점이 달라요. 그죠? 같은 5년이라도 공용 부분은 다 똑같이 계산해요. 계산 시작합니다. 스타트합니다. 언제부터 스타트할까요? 보통 사용 검사일. 건축법에 지었으면 사용 승인부터 기산해서 나가면 돼요. 근데 전유 부분 집집마다 달라요. 같은 3년짜리 하다도 집집마다 달라요. 왜? 여기 302호다 그러면 A, B 있으면 이 B가 만약에 늦게 이사 왔잖아요. 늦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사 온 날짜부터 3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온 언제? 그래서 301호 언제 이사 왔고 302호 언제 이사 왔고 이걸 갖다 작성해서 누구한테 남겨준다고요? 사업체가 관리처한테 인계해야 된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자 담보 칭의안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때 관리처는 30일 내 전유 부분 인도를 공개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공동대 관리 정보 시스템에다 공개됩니다. 300일로 며칠 날 이사 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시면 됐고. 그런데 6번은 또 뭐냐? 이건 임대택. 임대택도 말이죠. 임대택도 무슨 임대라고 그러죠? 이건 무슨 임대? 민간임대, 공공임대? 공공임대 임차인이 들어온 날부터 계산해요. 이것도 전유 부분은. 공공임대는 임차인이 들어온 날부터 계산해요. 전유 부분의 그 하자 담보 기간은.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임차인에게 인도했으면 주택 인도증서를 작성해서 사업체가 직접 보관합니다. 이건 관리처한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임대택은 아까 위에 분양택은 넘겨줬잖아요. 관리처한테. 근데 이거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며칠 내? 30일 내 공개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다음 7번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 친구는 여기 이쪽에 여기 203호 친구는 한 6개월 후에 들어왔어요. 6개월 후에 입주했어요. 6개월 후에. 그러면 여기 일괄적인 명단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얘는 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로 할 때 따로 어떻게 한다?
그 이사 온 날부터 며칠 내? 15일 내 이제 가르쳐야 돼. 임기한다 말이야. 15일 내. 따로 늦게 막차 탄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 그런데 354쪽 밑에 내력 구집을 하자. 내력 구집을 하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붕괴된 경우도 내력 구집을 하자입니다. 밑에. 그런데 또 올라가서 354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리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해도 역시 내력 구집을 하자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력 구집을 하자는 두 가지가 있다. 아시기 바랍니다. 시설 공사를 하자는 읽어보세요. 이런 게 시설 공사를 하자구나. 읽어보시면 되고. 하자부서 책임입니다. 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뭐냐? 담보 책임을 지는 자예요? 아니면 자기의 권한을 해서 청구하는 자예요? 청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다섯 친구가 보통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사업자한테 청구한다라고 얘기하겠죠, 대표적으로. 이 다섯 친구가 빚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 봅시다. 입주자, 입대인, 관리체. 다만 관리체는 자기의 고유의 권리는 안 돼요. 대행할 때만 하는 거예요. 대행할 때만 합니다. 누굴 대행할 때? 입주자 또는 입대를 대행할 때 하고 자기 고유 권리가 아니고 관리단은 뭐다? 의무관리가 아닐 때. 의무관리할 때는 관리단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아까 공공임대 있죠? 공공임대는 누가 요청하냐면 임차인 요청했는데 다만 임차인도 뭐 만들 수 있죠? 임차인 대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줄여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입자 대표이 등 그래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입자 대표이 등 그러고 미음은 임차인 등 그래요. 그러면 5명을 다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입주자, 대표인 등 또는 임차인 등은 하면 5개 다 든 거예요. 입주자, 대표인 등 또는 임차인 등은 누구한테? 보통 사업자한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밑에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담보 칭기간 안에 공동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 발생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667조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준한다. 밑에 넣어놨어요. 참고로 보세요, 그냥. 그렇게. 우린 직접 나오지는 않으니까. 수급의 담보 책임은 직접 나오지는 않으니까. 어쨌간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절차. 자, 하자부 청구했어요. 청구했습니다. 자, 하자부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기간은 어떻게 정하느냐? 전유 부분은 누가 박스 안에 전유 부분 누가 청구해야 됩니까? 전유 부분은 입주자나 공공임대택은 임차인이 청구해야 되겠죠. 공유 부분은 단체가 해야 돼요. 공유 부분은 단체가 합니다. 입대일 때는 공공임대택의 임차인의 대표인, 관리체, 관리단이 청구하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렇게 청구하면 밑에 2번 중요하죠. 며칠 내 응답한다. 며칠 내? 15일. 이거 실무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15일 내 응답하게 되죠. 하든가 아니면 계획을 알려주든가 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56조 괄호 4번 담보 책임 종료. 이것은 무엇이냐? 자, 나중에 우리가 하자 보수보증 맡긴 거 있잖아요. 찾아가죠.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리 봐드릴게. 미리 잠깐 보면은 2년경과 100분의 얼마, 2년경과 얼마? 100분의 15 이렇게 361쪽 밑에 나오거든요. 361쪽 제일 밑에 2년경과 100분의 15, 3년경과 100분의 40 이렇게 돈 돌려주잖아요. 이렇게 돈 돌려줬는데 비가 새는 거예요. 돌려주고 나니까 비 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리 돌려주기 전에 확인받아야 돼요. 비 안 셉니다라고 그 입주자나 입대에 확인 받은 다음에 돈 돌려받아야 된다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6쪽 위에 동그라 1번, 4번 담보 책임 종료. 그러면 입주자들이 아쉬워요? 돈 찾아가려면 사업체가 아쉬워요?
사업체가 아쉽죠? 그러니까 입주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료되기 며칠 전에? 30일 전까지 입대에 또는 임차인 대표에다가 공공임대가 임차인 대표죠. 한테 통보합니다. 자, 하자 있나 봐주세요. 이상 없으면 확인서 띄워주세요. 나 돈 찾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미리 알려준다고요? 30일 전. 나머지 뭐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확인받아야 되겠죠? 확인을 누가 해주느냐 하니까 올라가 보니까 전유 부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제일 위에 전유 부분은 입주한테 받아야 돼요. 입주한테. 지침 받아야 돼요. 100% 받아야 돼요. 하나라도 거부하면 안 돼요. 근데 공유 부분은 입대 회장이나 또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한테 받는 겁니다. 입대 회장이나 또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한테 받으면 돼요. 공유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 부분은 입대 회장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해주려고 그러면 반대하면 안 돼요. 밑에 니은 얼마 이상이 반대하면 안 된다? 해줄 때 5분의 1 이상의 소면 반대하면 해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걸 붙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돈 찾아가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357점 밑에 5번 구조 안전에 대한 안전 진단.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때는 안전 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전 진단 기관이 뭐냐? 밑에 박스 되게 많네. 모두 몇 개가 있어요? 모두 5가지 기관이 있죠. 여기다가 안전 진단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공동대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 5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다시 돌아와서 357조 밑에 박스 보니까 기업 니은, 기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니은 국토안전관리원. 얘네들은요 항상 껴요. 전문기관에 낀다 안 낀다 항상 같이 다녀요. 손잡고 꼭 낍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얘네들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끼니까. 얘네들 제껴놓고 답을 찾아야 돼요. 안 되는 걸 때는. 얘네들은 항상 낀다. 누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안전된 비용 누가 돈 내느냐? 누가 되는 게 원칙이다? 올라가서 358쪽 사업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그 원인이 제3자에게 있으면 그 제3자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됐고, 다음 하자, 보수, 보증금 및 예치 및 보강. 사업체는 담보 칭하를 보장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죠. 자, 근데 누구는 예치 안 해도 괜찮다. 소위 내 친구는 예치 안 해도 괜찮아요. 국가 등은 예치 안 해도 괜찮은데 이것도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지방자치한테 예치한다. 지방공사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예치하지 않잖아요. 하자, 보수 책임 질까요? 안 질까요? 예치하지는 않지만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을만 하니까 예치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밑에 더구나 2번. 입주자 대표 등이 하자, 보수, 비용 등 대통령 용도로만 써야 되고, 이때 썼으면 며칠 내에 사용력을 시장 등에 신고합니까? 30일 내에 신고한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하자, 보수 이체받은 자는 사고가 나서 돈을 지급했어요. 누구한테? 입대에 지급해서 며칠 내에 지급 내용을 또 신고한다? 통지한다? 통보한다? 30일 내에 지급 내용 통보하고. 이게 돈 관리하는 기관이죠. 이게 보험회사 같은 데가 되겠죠. 분단식되고 쭉 가시고요. 별거.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예치할 때 언제 예치하느냐? 여기 사용검사권자한테 예치하게 되죠. 올라가서 359쪽에 사용검사권자한테 예치한다. 사용검사 받을 때 예치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검사한테 예치할 때
보증서, 자, 현금만 된다. 보증서도 괜찮다. 보증서도 괜찮다. 몇 가지 보증서? 제일 위에 네 가지 보증서입니다. 네 가지 보증서. 네 가지 보증서고 8번.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제 제출한다? 사용검사할 때 제출하는 거예요. 주로 사용사할 때, 또 건축법에 지었으면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분양전환 할 때는 분양전환 하거나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할 때 본서를 제출하고, 그때 이제 이체가 제시하고 제출하고, 건축법이면 사용 승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민간임대나 이런 거나 또는 공공임대는 양도나 분양전환이 관련돼서 이체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일단은 예치가 누구 명의로 돼서 동그라미 9번입니다. 누구 명의로 일단 예치가 됐죠?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됐죠. 그러면 이제 명의를 갖다가 넘겨야 되겠죠? 명의를 누구로 변경한다? 입대의로 변경한다. 그리고 입대의가 이제 그 현금 예칭서나 본서를 갖게 되는데, 이때 보관은 누가 한다? 보관 누가 합니까? 10번. 누가 보관시킨다고요? 관리주체. 결국 이제 관리사무소 근거 있게 되겠죠. 다음 의무관리가 아니면 누가 보관합니까? 관리인이 보관하죠. 어쨌든 만약에 입대, 그러면은 이 보관은 관리처가 하는데 꺼냈어요. 근거에서 꺼냈습니다. 그 예치증서나 본서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관리주체의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입대의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입대의 명의로 되어 있겠죠. 보관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 하자 보수 보증금의 범위. 요거는 제가 그림 그려서 해드려야 돼요. 실무에서 계산하기 나온 적 있거든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온 건데 일단은 분수가 다 얼마로 보이죠? 분수가 100분의 3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100분의 3을 곱하는데, 하자 보수 보증 계산할 때 100분의 3을 곱한다. 뭐에다가 100분의 3을 곱하느냐? 그걸 곱해서 이제 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맡기는 돈이 나오는 거예요. 맡기는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공사비예요. 실제 공사비. 실제 공사비에다가 100분의 3 곱한 걸 맡기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인데 기역, 니은만 해도 돼요. 실제 계산은. 그래서 기역, 니은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기역, 니은. 만약에 제가 빵집이다 그러면 빵을 만들어서 파는 집도 있고 받아서 파는 집도 있어요. 이 기억은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이건 받아서 파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건물 지을 때 주요 부분이 뭐죠? 대지하고 뭐죠? 건축물이죠? 이게 주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건물, 아파트 지을 때 대지 건축. 근데 여기는 기억은 대지를 갖다가 이렇게 어우성을 샀어요. 얼마 주고 샀냐면 4억을 들여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1억을 들여서 이렇게 쫙 대지 조성을 했어요. 이렇게. 그 대지 조성이 총 얼마 들어갔는가요? 5억이 들어갔죠? 5억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거 10억 들었어요. 그럼 총 공사비는 얼마일까요? 총 공사비는 얼마죠? 총 공사. 여기 뭐라 표현합니까? 뭐라 표현하죠?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이거 얼마 들었을까요? 15억 들었죠? 총사업비 15억이죠? 15억 들었죠? 그런데 15억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뭘 계산을 한다고요? 공사비 곱하기 100% 3이죠? 공사비는 얼마 들었어요? 11억 들었죠? 그럼 이거 빼야 되겠네? 빼서 이게 11억하고 곱하기 100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빼는 게 뭘까요?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요거 11억 나오니까. 4억 뺐잖아, 4억. 4억이 뭘까요? 거기. 기억에. 4억이 그럼 뭐다? 뭘 뺐다?
대지 조성전 가격. 이해하셨죠? 조성전 가격 4억. 대지 조성전 가격. 조성 후 가격 5억인데 조성전 가격.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조성전 가격을 뺀다. 다음 니은. 니은은 아예 대지가 돼 있는 걸 샀어요. 약간 싸게 샀을까요? 비싸게 샀을까요? 대지가 돼 있는 걸 샀어요. 조성된 거. 약간 비싸게 샀죠? 그래서 이거 8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공사했어요. 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총사업비 몇 억 들었어요? 이거 10억 여기 10억 들었으니까. 총사업비 몇 억 들었어요? 18억이죠? 근데 실제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10억밖에 안 들었죠. 그러면 18억 빼기 8억 빼야 되겠네? 8억을 빼야지 이게 10억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 공사비니까. 이거 8억을 빼야 되겠죠. 이 8억은 곧 무엇입니까? 대지 조성전 가격입니까? 대지 구입 가격입니까? 대지 구입 가격. 거기 밑에 봅시다. 뭐라 표현합니까? 총사업비에서 뭘 뺐다고요? 대지 가격을 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기 제일 밑에 총사업비에서 대지 가격 뺐죠? 8억 뺀 거예요? 그렇게 해서가지고 거기다가 100분의 3 한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거 정도 하시면 돼요. 더 이상 뭐 어렵게 나오진 않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06쪽 올라가서 도나 2번. 이게 뭐냐면 이제 임대택이 분양 전환될 때, 하자 보수 보증을 예치해야 되거든요. 예치하는데 100%가 분양이 안 됐어요. 한 80%만 분양됐다. 그럼 100% 값 맡긴다. 80% 값만 맡기면 된다. 80%. 그것만 하자 담보 책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비율. 다음 사용. 하자 보수 보증금은 거기 하자 보수 하자 심사 분쟁 조정 판단 여부 등 하자 보수 비용 등 지금 밑에 박스는 돈 써야 돼. 박스에만 돈 써야 돼요. 박스에만 돈 쓰는데 이거 썼다. 며칠에 신고한다고요? 30일 내에 내역을 신고해야 된다. 박스는 다 뭡니까? 주로 하자 보수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거에 돈 써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근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361쪽 밑에 쪽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입대위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때는 나가죠? 동그라미 5번. 그건 사업체가 보수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시 입대위가 이 보증금 이거 찾아다가 산 겁니다. 그때는 그 사용 내역을 30일 내에 누구한테도 알려주라고요? 사업체도 알아야 돼. 알긴 알아야 돼요. 30일 내에 알려줍니다. 그래야 자기가 얼마 남은지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10번 반환. 여기 17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실무도 잘 나오죠. 이거 꼭 외우세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거죠. 하자 이 담보에서 이게 모르면 뭐다? 간첩이죠.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2년경과 얼마? 100분의 15. 3년경과 100분의 40 올라가시고 5년경과 100분의 25. 10년간과 100분의 20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예, 됐고요. 다음 362점 밑에 하자 분쟁 조정의 설치. 중요한데 작년과 올해가 많이 변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많이 변했다. 첫째,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디다 두는가? 국토교통부 꼭 외우세요.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 아닙니다. 다음 어떤 일을 하는가? 밑에 4개 있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4가지 하는 일을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옆에 구성 갑시다. 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50명이죠? 60명이죠? 작년에는 50명이었어요. 이게 벌써 변했어요. 50명인데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과위원회가 동그라미 3번 나와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시면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다? 9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주의하세요. 분과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달라졌어요. 받으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달라진 겁니다. 하나는 조정하는 분과위원회, 하나는 제정하는 분과위원회예요. 자, 조정하는 건 거기 동그라미 몇 번이냐면은 동그라미 3번이에요. 몇 명 이상 몇 명이야? 9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되어 있죠? 반면에 제정할 때 분과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죠? 5명으로 구성하죠? 제정은 이때 한 명이 포함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밑에 박스에 디귿 판검사, 변호사 중에 6년 이상 재직한 분이 이 5명 중에 한 명이 들어있으라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왜 들어있었냐? 이 재정은 판결하는 거 비슷해요. 재판하는 거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법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재판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듯이 재정 문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국토교통부가 임명하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소위원회가 있어요. 소위원회. 소위원회 또 외워야 돼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입니까? 3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 위원은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요? 국토교통장관이죠. 국토교통장관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이때 거기 보니까 쭉 보니까 면면을 보니까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조교수입니까? 부교수입니까? 부교수. 그 다음 디귿 주의하세요. 판검사, 변호사, 직계 6년 이상 재기상. 전에는 이분들이 7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9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소장님 몇 년 이상 근무하셨어요? 주택관리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넘어갑시다. 쭉 가시고요. 쭉 가시고 어디 가냐면 쭉 가시고 우리는 어디 가냐면은 367쪽 밑에입니다. 367쪽 밑에가 되겠습니다. 367쪽 밑에입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 조정안을 제시하고 6번입니다. 조정안 제시하고 수락 통보. 양쪽에서 당사자는 며칠 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됩니까? 30일 내. 367조 밑에입니다. 30일 내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만약에 아무 소리도 안 했다. 그러면 노 한 걸로 본다. 예스 한 걸로 본다. 예스 한 걸로 본다. 예스 한 걸로 봅니다. 예스 한 걸로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조정이 끝났어요. 368쪽 제일 위에 조정이 끝났다. 수락해가지고 그러면은 제일 위에 니은 어떤 노력 준다? 단순 합의다. 재판상 화해다. 재판상 화해입니다. 단순 합의가 아닙니다. 재판상 화해고 다음 분쟁 재정. 재정은 말이죠. 제일 밑에 재정이 완료되면 6번입니다. 6번 동그라미 6번입니다. 재정 동그라미 6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정에 참여한 위원회 기명단이란 재정문서 정보를 각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되고 이때 송달됐으면 7번입니다. 며칠 내? 60일 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취하면은 뭐와 같은 효력이 있다. 여기도 똑같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엑기스인데 조정은 며칠 내에 끝내야 되고 재정은 며칠 내에 끝내야 되는가 완료되는가 그겁니다. 올라가서 해봅시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하자 심사하고 분쟁 조정은 며칠 내에 끝내야 됩니까? 60일 내에 끝내야 되고 공인 부분은 90일 내에 끝내고 작년에는 재정도 똑같았어요. 근데 재정은 이번에 달라졌어요. 재정은 또 며칠 내에 끝납니까?
150일 끝내고 공유 부분은 180일 끝낸다.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작년하고 완전 달라진 겁니다. 네,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뭐 끝나가고 있고, 다음 370쪽. 370쪽 하자 진단 감정. 하자 진단. 이건 실무에서 한 10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0년 지났어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실무에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입주자 대표이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누가 누구한테 비센다고 하자 보수 요구할까요? 입주자 대표 등 또는 임차인 등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입주자 대표 등 또는 임차인 등이 누구한테 얘기한다? 보통 사업체한테 얘기하겠죠. 사업체 등한테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체가 가만히 보니까 억울해요. 자기는 하자가 없게 지었거든요. 그때는 이 요구한 주체와 같이 어떻게 하냐면은 협의해가지고 야, 과연 누가 잘못된 건지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자 진단을 의뢰해보자라고 할 수 있어요. 협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체가. 이때 의뢰받는 기간이 밑에 박스예요. 하자 진단 해주는 기간이에요. 모두 몇 기간이에요? 6기간이잖아요, 보충 안에. 근데 아까 얘기했죠. 누구누구는 항상 손잡고 다닌다? 1번에 국토안전관리원, 2번에 한국건설기준. 얘네들은 꼭 끼잖아요. 감초처럼.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밑에 하자 감정. 동그라 2번입니다. 하자 감정은 하자 진단보다 센 놈이에요. 센 놈이에요. 그래서 밑에 박스. 하자 진단의 결과에 다툰다. 못 믿겠다.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 감정 요청했다. 원인이 불명한 사건이다. 필요하다. 이럴 때는 하자 감정할 수 있어요. 자, 이 하자 감정은 좀 센 놈인데 며칠 내 감정에서 제출합니까? 20일. 다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하자 감정 기간도 있어야 되겠죠? 올라가서 372쪽. 어떤 기간이 나옵니까? 모두 5개 기간 쭉 나오죠? 그런데 주약에서는 여기도 누구는 있다 꼭 같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준원이 같이 들어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도 보면 되고요. 다음 밑에 13. 공개 원칙이다, 비공개 원칙이다. 비공개 원칙입니다. 13번. 특별한 것 빼고는 비공개한다. 밑에 가로 13. 비공개. 원칙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음 14번. 선정 대표자. 당사자가 많아서 시끌벅적하다. 도대체 진행이 안 된다. 몇 명이야 대표 뽑는다고요? 3명이야 대표. 이걸 뭐라 한다? 선정 대표자라 불러요. 선정 대표자.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정 대표자가 선정되면은 일반 당사자는 끼면 안 돼요. 선정 대표자가 다 합니다. 그렇지만 372쪽 위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웬만하면 다 누가 한다고요? 선정 대표자가 하는데 이거는 못해요. 마음대로. 뭐냐면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거는 누구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 일반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서면 동의를 받아요. 서면.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머릿속에 몇 명이야? 3명이야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06 공동택의 전문관리가 됐죠. 이제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 이런 것 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일단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좀 하는 게 이따가 좀 나거든. 1시까지 할 거니까 일부러. 자,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이 등장했다는 것은 자치관리다, 위탁관리다. 위탁관리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등록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등록할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누구한테 등록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두 번째, 말소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2년 꼭 외우시고 2년 지나냐. 그 다음에 잡은 거 외우세요. 몇 억 이상이죠? 2억 이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억 이상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제일 위에 올라가서 소장님을 배치했더니 그만두셨다. 며칠 내에 재배치해야 될까요? 제일 위에 15일 중요하죠. 자치관리는 며칠이었죠? 30일. 오케이. 다음.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니은 주택가입자 주인은 민법 중 뭐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위임. 민법 중 위임입니다.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박스. 우리는 2억 원 이상을 아시면 되는데 실무는 거기 기술자 시설 장비 같은 거 있죠? 거기까지도 나옵니다. 실무는. 우리는 잡은 것만 2억 이상 알아야 되겠지만 실무에서는 기술자 이런 것도 시설도 다 물어봐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입니다. 자, 일단은 누가 여기 등록, 말소 등이란 뭐냐? 등록, 말소 등이란 말소와 영업정지입니다. 등록, 말소 등 하면 말소하고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는 몇 년 이내?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1년 이내고 등록, 말소는 등록, 말소인데 둘 다 누가 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시험지 많이 나오는 거 거기 기역, 니은, 지읒, 기역, 니은, 지읒은 시험지에 나올 수 있고 또 나왔어요. 나온 적도 있습니다. 기역, 니은, 지읒 동그라미 치거나 표시하세요. 기역, 니은, 지읒. 요거는 말소할 수 있다, 말소해야 한다, 말소하여야 한다. 다음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옷하고 이응 다른 표시하세요. 시옷, 이응, 시옷, 이응. 요거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명하여야 한다, 명하여야 한다. 시옷, 이응은 영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처분하려면 몇 개월 전까지 그 입대에 통보해줘야 되는 거예요? 1개월 전. 그것도 주의하세요. 제일 밑바닥 1개월까지. 처분일 1개월 전까지 거기 입대에 통보해야 된다. 다음 과징금. 과징금 주의하세요. 일단은 등록 말소는 과징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영업정지는 과징금 되죠? 영업정지는 과징금이 되지만 아까 표시한 시옷, 이응 영업정지를 명해야 된다라고 한 거 있죠? 그럼 과징금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일반적인 과징금 되지만 영업정지를 명해야 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올라가서 그럼 과징금 매길 때 하루 얼마다? 동그라미 4번 하루 얼마? 3만 원. 한 달 며칠 기준? 30일. 얼마를 초과하셨다? 2천만 원. 전엔 1천만 원이었었죠? 이거 2천만 원 초과했어요. 2천만 원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납부 30일 내에 내야 되죠? 다음엔 천지집에서는 그것이 끝난 다음 며칠 내에 내야 된다? 7일. 이것도 다 실무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다음 관리시 업무. 이것도 잘 나오니까 그거 읽어보세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 아파트 관리할 때 하는 것들이니까. 특별히 기억에 전유 부분이에요, 공유 부분이에요? 기억 공동택의 공유 부분입니까? 전유 부분입니까? 공유 부분을 청소하거나 유지보수하죠. 전유 부분 자기네 개인이 안방까지는 안 해줘요. 안방 안 고쳐줘요. 그 뜻입니다. 나머지 그 알만한 것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넘어갑시다. 소장 업무 376조 위에 소장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 소장이 되려면 일단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 보죠. 근데 여기 설명할 때 주택관리사가 중심이었을까요? 보가 중심이었을까요? 보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사가 중심이죠?
4를 갖다가 배치합니다. 4. 다만 500세대 이내할 때는 보로 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4가 원칙이고 보는 가름하여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4는 세대수 안 따지게 되고 보는 500세대 미만만 배치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거기 네 가지 있죠. 입대기간은 건 자치관리고 임기하기 전에 사업체 관리니까 일단은 뽑아서 해야 되겠죠. 임기하기 전에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는 당연히 소장 배치하게 될 것이고 임대사업자는 자체관리. 임대 아파트는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자체 관리할 수 있어요. 위탁 관리는 당연히 디귿에 주택관리업자가 소장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자체 관리할 때는 누가? 임대사업자가 소장 뽑아요. 그런 뜻입니다. 업무 아까하고 좀 비슷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무. 그런데 거기 리을의 시 제일 밑에 리을의 시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조정 나오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안전관리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배웠었어요? 관리주체가. 근데 조정은 여기서 누가 합니까? 소장이 하네. 몇 년마다? 3년마다 하게 되고 만약에 3년이 되기 전에 하려면 입대 구성 가반 서면 동의 얻어가지고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죠. 요거는 장기성 계획 조정하고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3년은 가점 밑에 3년이 되기 전에 하는 건 달라요.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저쪽에서는 입대가 여기 입대 구성원인데 거기는 입주자로 나가요. 좀 다릅니다. 꼭 보시면 비교하면 되겠고. 자, 그림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소장님은 입자대표를 대리해서 재판에 행위할 수 있다. 우리가 집합 건물의 소유물 관리를 하는 법상 관리인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상 재판에. 그러니까 관리 밀렸으면 법원에 가지고 소송 대리인 할 수 있어요. 원고 대리 할 수 있겠죠. 대리인 할 수 있습니다. 왜?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올라가서 선량 관리자 적용입니다. 선량 관리자. 그 다음에 소장님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뭐뭐 신고한다? 배치 내용과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합니다.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시장, 군수, 고치인한테 신고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 군수, 고치가 바빠요. 그래서 접수 업무를 누구한테 몇 개 놨다? 리얼 주택 관리사한테다가 몇 개 놨어요. 주택 관리사한테. 보충. 그럼 실제 그럼 며칠 내에 주택 관리사한테다가 접수시키냐? 며칠 내? 15일. 배치된다도 15일. 변경도 15일입니다. 어떤 서류를 갖다가 첨부해가지 하느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죠? 참고로 반원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류를 붙여가지고 15일 내 시장군수한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위탁받은 주택관리사단체에다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변경. 변경도 며칠 내야 된다고요? 15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괄호 3. 이건 뭐냐면 입대인이나 입대인 구성, 동대표나 입대인 회장 같은 경우가 이 관리사무소를 막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은 이런 일 때문에 또 입자등도 마찬가지예요. 입자등도 와서 주민들도 와서 이럴 때는 이게 만약에 이 아파트에 문제가 많다 그럴 때는 손해를 끼치겠다 할 때는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정할 때는 어쨌든 이 친구들 이렇게 소장한테 갑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갑질해가지고 이것이 아파트에 손해가 끼치겠다. 38조 위에 자, 이렇게 소장님은 이런 그 위반 행위가 있게 되면은 누구한테 거기 갖다 위반 사항을 갖다가 보고 올리고 사실조사 의뢰합니까? 시장,
건설팀장한테. 그럼 이제 시장 건설팀장이 와서 조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결과를 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시장 등은 결과를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입대의, 해당 입자 등 주택관리업자, 수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대인은 이 소장님이 이뻐 보여요? 아니면 좀 안 이뻐 보여요? 동그라미 5번.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일렀으니까. 안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위탁관리거든요. 그 주택관리업자 회사에다가 그 소장 그 잘라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5번이에요.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음 6번. 또 갑질하면 안 된다. 입대인이나 입자 등은 거기 소장이나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마음대로 말이죠. 거기 위 사회 3을 할 목적으로 위 괄호 4에 아래 괄호 3이 뭐냐면 3. 밑에 괄호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379쪽 제일 위에입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거, 부당하게 지시하는 거 있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뜻이고. 다음 4번. 경비원 등 근로자 업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법으로 정리했어요. 경비를 할 때 꼭 경비만 해야 되냐? 청소도 좀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제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경비원이니까 앞에 휴지가 떨어졌어도 나 경비원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해놨습니다. 봅시다. 공동택의 경비원을 비롯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7조에 불구하고 다음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종사하게 했다. 좀 더 일을 더 해야 된단 말이죠. 경비원 입장에서는 좀 더 해야 됩니다. 뭐냐? 거기 청소와 이해준은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자 간의 분리배출 및 감시 및 정리, 안내명기 시에 우표 수치함 토입, 그다음에 거기 또 택배업물 보관 업무 있죠? 이런 거, 주차관리 이런 거 다 하게끔 법적으로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켰다고 해서 갑질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허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 들어간 거 이거.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 이거.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또 과부하 걸리면 안 되니까. 379조 위에 괄호본 소장님의 손해배상 책임. 여기서부터는 30강에서 할 겁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건 30강에서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